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많은 또 방송에서는 부모의 지나친 기대로 아이들이 망가진다고,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고 또 엄청 강조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또 엄마 투자의 기적. 엄마 투자는 항상 망하는 비법에 대한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궁금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부모님들이요, 방송에서, 언론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잘 키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할까요? 라는 거를 열심히 보세요. 근데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상담하러 와가지고, 아니 박사님, 애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걔가 1등급을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직접 가르치시는 분도 있으세요. 오이, 훌륭하신 말씀이세요. 어머님 진짜 수고하셨네요. 노력하셨네요. 어머니 열심히 공부하셨군요 하면, 아니 뭐 제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했지만은 그건 기본이잖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리얼리스트 원단의 부모님들. 근데 그런 부모님들은요, 리얼리스트로 프로파일로 안 나와요. 되게 휴머니스트로 나와요. 휴머니스트에다가 아이디얼까지 있는 프로파일로 나오세요. 놀랍게도. 네. 리얼리스트의 원단으로 사시지만은 당신은 휴머니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 프로파일을 그대로 나타내시고 보이세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애한테 결과가 안 나오냐라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웬만하면 이 교수한테, 박사한테 가가지고 안 묻는데요. 그렇지만은 이 나라에서 딱 내가 두 사람은 존경하는데 둘 다 황실해요. 뭐 황교안? 아니요. 황씨 또 있어요. 몰입해가지고 황농문 교수, 네. 그 몰입해 놓은 책 네. 그것까지 자기가 다 보고, 그분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우리 아이가 몰입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와. 그것까지 다 했는데, 역시 교수니까 또 맞는 말만 하시는데 교수는 어쩔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황 박사님한테 제가 찾아왔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나한테 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게 참 훌륭하고 맞는 말씀이세요. 자, 그런데 그거는 어머님 옆집에 전교 1등 하는 애한테도 적용이 되고, 앞집에 전교 1등 하는 애한테도 적용되고, 뒷집에 전교 1등 하는 애한테도 적용되는데, 여기 또 어머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 집에 전교 1등 못하는 애한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이 놀라운 상황은, 어머님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그것 때문에 제가 박사님 찾아왔잖아요. 네, 어머님은 지금 공부를 하는 최고의 방법, 성적이 잘 나오는 최고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누가 공부를 하고 누가 성적을 내는가 라는 그 사람에 대한 거는 빼놓고 지금 이야기하신 건 아시죠?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황 박사님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은 아셔야 되는 게, 이 전교 1등 공부하는 방법을 아시는 게 필요할까요? 내 자식, 지금 공부하는 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전교 1등을 만들 건가, 그거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아니 그거 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옆집 애가 그 방법을 사용해서 전교 1등 하면 우리 집 애한테도 적용하면 1등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집에 잘 돌아가는 에어컨이 우리 집에 설치하면 잘 돌아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와. 근데 진짜로 그렇게 믿으시는 것 같아요. 공부기계로 자식을 키우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죠? 심지어 자기 아이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잘 알고 계실 알고 계시다고 믿고 계시다고. 잘 알고 계세요. 네. 입맛이나 뭐
뭐 취향이나 다 알고 있다고 믿으시는 아, 그럼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모든 관리를 네. 이 어머님은 완벽하게 해요. 네. 그래서 야, 어머님 같으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쯤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유령으로. 아니 그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요. 그 어머님이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하고 아, 그럼요. 있는데. 그 인생, 그분, 그래서 강남에 파라군에 시대학원 옆에 진짜 전세까지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인생을 걸었는데. 주변에 꽤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네. 이 상황에서 모든 애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네. 그런데 재밌게도요. 어떤 부모도 이 자기가 이런 상황에 겪게 될 거라고 하는 거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이거는 아이 우리 애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러면서 이 상황을 직면하는 걸 도망가세요. 네. 네. 맥스 학원이 학습생활 상담 학원으로 1월부터 바뀐다고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네. 교과목으로만 진행되는 학원의 원장으로 있지 않겠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서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부모님들이 이 대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성장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과 의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겪고 어떤 뭐 사회적 성취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때 나와 나의 부모님과 나는 어떤 과정을 겪었고 이게 엄청난 일인데 이게 그냥 저 찍기 잘해주는 저 원장한테 맡기면 어느 정도 대학은 보내고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되니까 일단 돈 주고 학원에 보내는 그런 상태 말고 여기 오시는 부모님들이 이 통과 의뢰라고 하는 이 과정을 아이와 함께 부모님이 협력하는 상태로 이것이 어떤 성장과 변화의 과정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학원일 때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나는 학원 강사가 창피한 적은 없지만 학원 강사 뭐 하는 건지를 누가 물어볼 때 그 사람들이 규정한 어떤 개념 외로 저를 표현하기가 어려웠는데 예, 나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사교육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인식과는 전혀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 예상되는 그 어려움에 대한 표현이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프지만 감수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방학특강에 들어오시는 대기자분까지 해서 한 100여 분의 부모님들이 계신데 네. 이분들에게 제가 이거를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표현하시는 이 강한 어려움 그 말은 네. 이 국영수 교과를 아이가 더 잘하는데 또는 시험과 관련된 거를 소화시키거나 또는 자기가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하고 도움이 되기는 그냥 더 아이를 고문하는 학대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마치 개 돼지 억지로 물 먹여 가지고 이 몸무게 키우는 그 시간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거조차도 인식을 못한 채로 차라리 그게 더 필요하지. 그거는 기꺼이 돈을 내겠는데 아이가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찾고 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자신을 말도 안 되는 입시라는 방식 속에서도 아이가 자기 스스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이 학습 생활 상담은 쓸데없는 짓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네. 엄마의 투자 네. 습관에 따라 가지고 네. 지금 네. 투자의 기적을 자식을 죽이는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
본인들이 뭔지 모르면서도 네, 네, 뭐 아이와 라포가 형성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뭔 신뢰가, 그러니까 애의 자발성이 필요한데 우리 애는 자발성도 없고 라포도 형성되지 않았다. 어머니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지 않아서. 그 어머님은 당신들이 정답처럼 정해지고 본인들의 투자 이 기법과 투자 방식으로 투자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습 생활 상담은 맥스학원에서 영미 원장님이 이거는 우리 학원에 내가 수십 년 동안 학원을 운영하면서 진짜 우리 학원만이 제공하고 영미 원장 나 자신만이 진정으로 찾은 이 성과 또는 성공 결과의 비법인데 이 비법을 내가 학원장으로서 이거를 학원 프로그램에 하겠다는데 그걸 하겠다는데 갑자기 원장님의 비법은 필요 없고요. 원장님의 삽질과 같은 그 교과 과정 그것도 원장님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다 억지로 이 음식 떠넘기면 주면서 아이를 학대하고 고문하는 그 방법을 할 수 있게 만회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한테는 원장님이 그래 뭐 네 자신 네가 학대하고 죽이겠다는데 그까지 내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등록은 하세요. 그렇지만은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서 억지로 등록하니까 그까지는 제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맥스 학원에 어디 가가지고 나중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맥스 학원에 다녔다라는 말씀은 결코 다른 데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 난 뚜렷이 이거를 하겠다는 걸 말씀드려야겠다. 필수 프로그램이라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다른 학원으로 이동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게 되게 폭력적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느끼셨죠. 이야기하면 이거 네. 맥스 학원 그래 이 장사 잘 된다는 거지 이거 갑질이야 이 갑질 이렇게 나와요. 네, 심지어 제가 어제 한 부모님께 사회에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나요? 제가 의리고 원장님이 갑인데 그렇죠. 이걸 갑질이라고. 뭐라고 부르냐고. 당연하죠. 네, 그렇게 그렇게 그럴 때 말씀하셨어요. 그 오해를 사시게 됐네요. 그리고 어머님은 지금 아이한테 마치 오리 어머님 포아그라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리 그 지방 간 엄청 끼워가지고 오리 잘 팔아먹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이 모기를 깔대로 막 집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어머님은 아이한테 공부시키는 어머니라는 거를 저한테 다시 확인 받으신 거고 어머니가 자식을 포아그라 만들기 위해서 오리 키우듯이 키우시는 분이라는 거를 지금 그 질문을 저한테 하신 걸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오리 내가 내 마음대로 키워가지고 지방 더 기름지게 키워서 내 샌드위치에 맛있게 발라 먹으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 좀 할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그냥 다니시고 그 대신에 결코 맥스 학원에 다녔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학부형한테 비교하면 조금 그래도 그 말하고 싶은 게 뭘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니 저는 제 아이가 행복하길 원해서 행복하려면 성적이 낮은 것보다 높은 게 나은 것 같아서 학원까지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 들은 바는 없는데 그 무조건 해라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져서 제가 그냥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제가 아이를 밥만 필요한 오리로 키우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좀 억울한데요. 그렇죠. 억울하시죠. 지금 학원을 믿고 학원에 아이를 보내시는 건 맞으시죠? 믿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믿어보려고 노력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뭔지 전 제대로 글 읽어봤지만 잘 이해가 안 안 다가오시죠? 되는데 어머님
보통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많이 이야기하나요? 병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제가 왜 아픈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의사 선생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환자분은 의사를 믿고 그냥 보호자분은 의사를 믿고 그냥 따르세요. 어머니가 불안한 거 제가 다 수용하니까요. 어머니 그냥 믿고 저를 믿고 맥스 학원에서 지금 학습생활 상담 프로그램까지 한 것까지 믿고 오시든지, 그거를 믿을 수 없으시다면 어머님이 믿을 수 있는 데를 가시든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데 막상... 그거를 가지고 갑질이라고 그러면 세상에 이거는 그래 네가 대한민국에서 살기 싶으면 북한 가든지 라고 하는 분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받지도 않은 피해를 받았다고 혼자 착각을 좀 하게. 그러게요. 어머님이 사시면서 참 힘들고 아이 참 힘들게 이게 제 문제로 하면 덜 불안한데 아이 문제면 그럼요. 더 불안하거든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방학 기간에 특강을 너무 많은 수업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게 그걸 염려하시는 부모님들한테 이 기간은 그냥 뚜껑을 열고 집어넣는 기간이다. 본인이 그동안 해먹었던 이 영업 전략하고 지금 하시려는 이 WP 학습 생활 상담 프로그램하고 갈등이 일으키는 본인 쪽에서 믿음의 갈등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본인도 겪게 된 거거든요.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말에 움직여지는 부모님이나 이런 말로 묶여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게 아닌 데는 하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맥스가 다른 데보다 더 나은 경쟁력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이 뻔히 알고 뻔히 해왔지만은 그걸 한마디로 표현을 못하는 그 현상에서 정확히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서도 영미 원장님한테 학생들이 어떤 도움을 받는가, 또 교과 선생님들이 이 맥스에서 가르치는 건 다른 강남에 있는 학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학교가 망하게 된 그 이유를 온갖 희한한 이유들은 다 갖다 대지만 진정으로 학교가 망하게 된 가장 1차적인 건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데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교사가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마치 교육 공무원으로 변신하는 그 순간에 구급 교육 공무원 같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대한민국 공교육이 망하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이 사교육 현장에서 사교육이 마치 벤처 기업을 하듯이 한 건 해가지고 이 스타트업으로 띄워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그거는 뭐 인강으로 스타 강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때 이 나라는 더 이상 교육은 없어지게 된 상황인데, 그 와중에서 참 나와 같은 안타까운 선생은 없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너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가 살기 위해서 만나기 공부를 해야 전에는 되고. 그런 생각조차 못 해봤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근데 원장님이 직접 그 학생한테 물어봐 주시고 말할 기회도 주고 이야기 그래서 들어주고. 공부를 하는 게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생존의 이슈, 자기 존재의 이슈와 연관이 됐다는 것을 영미 선생을 통해 가지고 원단으로 확인하게 됐을 때, 뚜렷하게는 아니지만 은연중에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내일 당장 이 시험을 남겨둔 아이라도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사흘 전에 그것만이라도 인식을 하면 새로운 걸 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완전히 눈빛이 달라지는 인간으로 바뀌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면 네. 진짜 아니 몰랐다고 생각한 게 왜 답이 보여요? 네, 맞아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 그런 비슷한 표현 들어보신 적 있었어요? 아니, 저도 경험한 것. 아, 본인이 이미 경험을 하셨군요. 네, 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 장기화된 위기감으로 모두가 지쳐가고 힘들어하는 시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용기 내어 변화를 만들고 발전,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은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사람인지,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신을 뚜렷이 할 때 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